네, 안녕하세요. 와운의 파트너 신현식입니다. 오늘 다시 언택트를 좀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패러다임이 우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3월 달에 코로나19가 그 신기적으로 유행을 하면서는 단기적으로 좀 그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코로나에 의해서 새로운 언택트 관련이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아예 새로운 성장 산업, 네,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까지 이 언택트 관련주들이 실적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고, 정부도 이 언택트 관련주 한국판 뉴딜 통해서 새로운 성장성 있는 산업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이 코로나19가 완전하게 없어지기 좀 힘들기 때문에 이 언택트의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수소, 전기, 뭐 5G,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언택트들이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지금 제가 이제 그 6월 25일 날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종목을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시장의 이슈를 어떻게 찾아서 분석을 하고 어떤 종목을 좀 매매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브리핑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초에 되면, 매월 초에 되면 증시 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경제 지표가 뭐가 발표가 되고 어떤 뭐가 발표된다. 그거를 좀 봐요. 본 다음에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것들만 체크를 해놓고 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주식이 뭔가 또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업종 내에서 또 대장이 뭔지를 또 찾아봐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어떤 특정 주식이 몇 월 며칠 날 뭐 임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전에 주식을 사놓고 그 임상이 발표되는 시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매도한다거나, 아니면 임상이 발표되기 전에 주가의 고점이 나타날 경우 좀 매도하는 그런 거고요. 제가 이제 저번에 나와서 좀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슈 분석이라고 했죠. 그래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구체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6월 28일 정부가 2020년 6월 28일 날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가 재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1단계는 이제 50명 미만, 그 다음에 2단계는 50명에서 100명, 그 다음에 100명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가장 주목했던 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였는데 이 정부가 6월 28일 날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 이전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 2단계 무슨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게 돼 있었어요. 원격 수업. 만약에 이제 2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겠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6월 25일 날 좀 알았고요. 발표하는 시점은 6월 25일 날 알아서 그럼 2단계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환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원격과 등교 수업을 하겠다. 그 원격이라는 게 나왔죠. 등교 수업보다는. 그럼 여기 관련 수혜주가 뭘까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이때 당시에 나와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자 YBM넷 7,270원, 그죠? 이겁니다. 이걸 보고 여기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겠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주에서 맞습니다. YBM넷, 메가MD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렸고 반등폭이 클 것으로 좀 보였기 때문에 이 섹터가 움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증시 일정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증시 일정을 보고 매매 먼저 선침하는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 이제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죠. 여기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날 주가가 얼마 올라갔냐면 이게 17% 상승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여기 저점을 찍고 한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이슈가 있고 증시 일정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팩트를 보고 이거를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종목으로 이렇게 연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증시 일정을 잘 봤는데 이게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를 모르면 또 이게 실전 매매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는 이 시청자님들이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음. 자, 제가 이제 요번에 7월 달의 이슈는 이제 7월 11일 날 있어요. 7월 11일 날 뭐냐면 자, 공적 마스크 제도를 종료. 네, 공적 마스크를 종료하겠다. 그러니까 공적 마스크를 종료한다는 얘기는 이제 마스크가 원활하게 수급이 이제 많이 풀렸기 때문에 굳이 공적 마스크를 제한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몇 개씩 타가게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마스크 수요가 원활하다. 이거를 풀어주겠다. 제한을 풀어주겠다. 그러면 이 수혜주가 과연 뭘까를 찾아보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언제냐면 7월 11일 날. 네, 정부가 이거는 7월 11일 날 공적 마스크 종료를 하겠다라고 미리 증시 일정이 있어요. 그럼 이거 관련 수혜주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11일 날 이제 발표가 되면 주말일 거죠. 네, 제가 알기로 주말인데 발표가 되는 전에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좀 찾아봐야 돼요. 거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관련주를 또 찾았어요. 근데 대장이 뭐가 있을까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장을 찾을 적에 이 관련주가 만약에 3개가 있다고 칩시다. 1, 2, 3. 근데 1번은 뭐 기업 가치가 되게 좋아요. 기업 가치. 네, 2번은 수급이 많이 들어옵니다. 3번은 차트 모양이 좋아요. 그럼 이거 뭘 사야 될까? 그러죠. 이거는 그냥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시냐면 대장주는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이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내용, 수급, 차트가 아니고요. 그냥 그날의 가장 강한 주식. 네, 만약에 마스크 관련주가 누가 움직였냐? 누가 강하게 움직였냐? 최근에. 그걸 많이 움직인 주식이 대장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업 내용 이게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고 그 주식에 예를 들어서 주식이 많이 올라가죠. 같은 뭐 테마 업종인데 예를 들어서 1번 주식은 7% 올라가고 2번 주식은 5% 올라가고 그럼 무조건 1번을 대장만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시면 이게 오늘 뭐가 움직이는데 대장이 뭔지 뉴스 내용 한번 찾아보시면 같은 업종에서 대장이 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좀 보게 되면요. 네, 50이라는 주식입니다. 네, 50은 이제 접착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마스크도 관련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보시면 요 음봉이 나왔죠. 네, 음봉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네, 웰크로 보세요. 웰크로는 일단은 이제 50보다는 좀 강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깨끗한 나라. 딱 보면 강하잖아요. 61선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게 만약에 마스크가 대장이다 그러면 기업 내용은 뭐 기업 내용이 좋은 것보다는 이렇게 좀 많이 상승하네. 깨끗한 나라. 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관심주다라는 보다는 이제 이렇게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11일 날 공적 마스크 종료가 되니까 마스크주를 사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목을 찾아본다. 근데 이제 사실 이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가 된다. 좀 약하죠. 왜냐하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임상 3, 막 임상 2. 지금은 이제 임상 3이, 그러니까 치료제나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에 임상 3에 개별적으로 성공했다. 이런 자료가 나와도 주가 상한가나 뭐 급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적 마스크는 이제 뭐 좀 약하긴 하지만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번 달 이제 7월 16일 날 금통위하고 ECB 통화 정책이 있어요. 그럼 요걸 통해서 금리 정책, 그러니까 금리 추가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건설주가 수혜를 받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요것도 이제 예시고요. 예, 왜 이제 이 건설주를 별로 이제 뭐 관심권에 두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냐면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개별주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사게 되면 소외받겠죠. 올라갑니다.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은 매매가 가능하긴 하지만 네, 우리는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 무거운 주식들보다는 이 빠르게 좀 상승 탄력이 좀 클 수 있는 주식들 그런 거를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금통이 그다음에 20일 7월 16일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건설주가 수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건설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이제 앞에 현대 붙으면 대북 관련주하고 좀 영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현대건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GS건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대림산업이에요. 네, 어떻게 돼요? 약하죠. 대림산업이 약하죠. 네, 그죠? 이 GS보다 약하죠. 그 다음에 보면 현대건설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네, 예, 건설주가 이제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주인데 왜 그러냐면 PF 대출을 일으켜요. 네, 어떤 사업을 아파트나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PF 대출을 일으키죠.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자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주는 건설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 차원이고요. 시장 대비해서 이런 거 사시면 수익 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이제 우리가 3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왔죠. 네, 지금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3, 4, 5, 6,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올라왔죠. 자, 지금 시장은 이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이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단기 시장에 이제 부동산 쪽의 규제가 심해지고 이 돈들이 어디 이제 투자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해외 주식 계좌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이나 국내 주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에 들어올 수 있는 단기 그 투자 금액은 약 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1,100조 원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사게 되면 막 45조 원 정도 사죠. 그러면 전체 단기 투자 자금의 뭐 한 제가 볼 때 한 20% 뭐 그 정도뿐이 안 돼요. 자,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의 유동성 장세는 역사상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엄청난 돈을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쉽게 꺾이진 않는다. 보통 이제 제가 통계를 내봤지만 유동성 장세는 최소 6개월 이상은 좀 지속됩니다. 그러면 이제 3월 달부터 시작됐으니까 적어도 6개월 후면 9월 달까지는 네,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막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장 자체는 이제 박스권이긴 하지만 종목별정에 박스권 흐름이 나오면요, 종목 개별 주식의 성향이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또 이슈가 있어요. 오늘 셀트리온이 좀 많이 올라갔죠. 네, 상승했는데 셀트리온이 이거는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자,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1상을 돌입을 한다. 언제 돌입하냐? 발표는 7월 16일. 저는 사실 오늘 셀트리온이 상승한 게 요 내용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7월 16일 날 임상 1상 돌입에 대해서 내용이 좀 나왔고요.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저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는 뭐 코로나 관련 임상 치료제 임상뿐만 아니라 뭐 합병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시가총액이 바이오주 특히 이제 SK 바이오팜 그다음에 셀트리온 삼형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네들은 이제 잠깐 쉬어가죠. 네, 왜 그러냐면 요것들이 이제 한국판 뉴딜 이쪽으로 이슈가 넘어가면서 개별 종목의 순환매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이슈 중에서 가장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왜 그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부분들이 이제 점점 약해지냐면 최근에 7월 8일 날 7월 8일 날 이런 내용 나왔습니다. 근데 셀트른이 항체 치료제 전파력이 6배 강한 변이 코로나를 무력화시켰다. 이 엄청난, 제가 봤을 때는 이 뉴스 내용이 엄청나거든요. 이거는 뭐 10%, 막 20%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한 3주 전에만 됐으면 이런 내용이 나오면 코로나 치료제 뭐 한다, 임상한다, 임상 1상 진입, 2상 진입 뭐 이런 내용들만 나오면 급등하는 흐름이 났는데 사실 변이가 나와서 무력화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 뉴스가 나왔는데도 상승하지 못해요. 강하게. 7월 8일 날입니다. 강하게 상승하지 못했죠.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가 GH형 변이 바이러스를 무력화했다. 이 GH가 유럽형입니다. 네. 유럽형이에요. 요거를 무력화했죠. 이 되게 센 것 같은데, 아무튼 요게, 근데 이 뉴스가 나왔을 적에 주가 흐름을 보면 여기에요. 네. 여기입니다. 오늘 좀 올라갔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시면요, 요 RSI 보조지표가 1차, 2차가 있죠. 그럼 여기가 주가가 이제 뭐 고점에서 매도하려면 이게 80 이상권 지표가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여기 고점에서 여기 신고가 돌파할 때 이렇게 요 뒤를 가리고요. 이쪽에서 매도하라고 하시면 왜 잘 가는데 매도하라고 할까? 요 보조 지표가 80에서 85 정도 올라오면 거의 고점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RSI가 70을 하회하는 요 확인하고 하면 이만큼의 상승폭 한 15% 되나요? 요만큼의 상승폭 못 먹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70을 올라갔다가 하회해 주는 시점. 아니면 70부터 RSI 보조지표 75까지 올라갈 때 분할 매도하는 거예요. 분할 매도.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정고점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분할 매도 관점. 네,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거 빠르게 좀 하겠습니다. 5G, 코로나19 수요지 늘어나고 미국, 중국의 경기 활성화, 그 다음에 2차 전지 성장성인데 여기서 이제 5G를 제가 이제 이게 저번에 6월달 갖고 나왔는데 이 동력이 있어요. 이 경기 활성화로 이 5G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오일 솔루션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슈는 미국이 5G 그 주파수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5G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그 하웨이를 제외한 제가 말씀드린 다산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솔리드, 그 다음에 뭐 이런 주식들이 반하웨이 관련 주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은 주파수 경쟁에 대한 개별 호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